60대 초반의 이 씨는 어느 날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반찬 두어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텅 빈 식탁을 보며 이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식탁은 북적였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누가 먼저 먹겠다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반찬이 모자라다고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귀찮았습니다. 시끄럽고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소음이 그립습니다. 그 번잡함이 간절합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혼자가 된 한 남자가 텅 빈 식탁에서 느낀 후회와 그 속에서 찾은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 씨는 그때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우리랑 같이 살까요? 하지만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 혼자 살 수 있어. 너희는 너희 가정이 있잖니.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자주 들를 테니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봤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도, 빨래 돌아가는 소리도, 텔레비전 보며 웃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적만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씨는 그 정적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들렀지만 금방 갔습니다. 바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이 씨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루가 지루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뭐 할까? 시장 갈까? 산책 갈까? 그런 대화가 하루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잊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준비가 번거로웠습니다. 아내가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부산했습니다. 이 씨에게 이것 좀 가져와 달라 저것 좀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번거로움이 그립습니다. 이 씨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오래되어 맛이 변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 씨는 그 반찬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씨는 식탁에 앉아 있다가 울었습니다. 혼자 우는 것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야 깨닫는 걸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인지.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아내에게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고맙다고 말할 걸,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씨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씨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너는 잘 있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저 괜찮아요. 아버지도 잘 지내시고요. 주말에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이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외롭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밥맛이 났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맛있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이 씨는 그 웃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구나. 내가 그리워했던 것이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구나. 저녁을 먹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아버지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돼요. 제발 같이 살아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좋아요. 같이 사시면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손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이 씨는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이 씨는 짐을 풀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적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들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했습니다. 손주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준비한 아침이 있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제잘거렸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씨는 들었습니다. 대답도 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혼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재미있어요. 이 씨는 손주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손주가 웃으면 따라 웃었습니다. 손주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내가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어느 날 며느리가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집안이 활기차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계시니까 좋아해요. 이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니. 며느리가